한남동 관제에서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을 했느냐. 경호처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배후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과감하게 그 배후에 바로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진용환 교수님과 함께 왜 김건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느냐, 경호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실제로 윤석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명태균의 그런 말들이 완벽히 사실이죠.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점점점 이게 당선 이후에도 더 가스라이팅이 된 면이 있고 심리적 지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네. 무속과 주술, 역술이 지배하는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다수의 역술인들 그리고 무속인들이 요 위기, 요 기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복수의 그런 무술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지배되고 있는 김건희 또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윤석열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여전히 김건희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상상 초월의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 이면에 김건희가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건희 신병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김진현 님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건희의 본질에 대해서 본색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 많은데요. 자, 오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라인이 실제 경호처 내에 존재한다. 이들이 지금 초대형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 직접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한 거죠. 이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래서 일부 간부들이 아니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 됐고 방금 말씀하신 그 실탄지급 문제 그 부분도 보면 김건희하고 김용현 라인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밀리 경호처 내에. 누구누구인데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예. 그 밑에 부장급으로 김신 가족부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부 분위기를 다 잡고 있고 앞장서서 이제 독려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 자, 저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 지금 이제 내란 혐의의 공모자라고 우리가 규정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내란 공모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주동자 반열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종사자, 중요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도대체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광우 지금 안전본부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경호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안전관리본부장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진하라고 그 안전본부장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안에서 강력히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업무 범위 경호본부장이 이제 외곽 경비 이런 것들은 되는데 안에 근접해서 이제 강력히 지휘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보직을 바꿨든지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안전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몇몇 사람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그럴 만한 우리의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이제 윤석열의 인사 패턴을 보면 소위 이제 그 유시민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B급 지도자 밑에서 A급이 나올 수 없다. B급이나 C급 그 이하, 심지어 패급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등용하는 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뭐 처졌거나 이랬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벼락 출세를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야인으로 있던 사람 복귀시타든지 이런 이제 패턴을 많이 봤잖아요. 김성훈 지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도 통신 주특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일들이 그러면 이제 경호처 차장이나 예를 들어 처장에 통신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의 선례가 없었다. 기획이나 작전 이런 데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공채 5기라고
확인되는데 기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3기, 4기가 주력해서 경호 부장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속으로 위에 있었던 분을 병무청장으로 보내면서까지도 이제 본인이 입지를 쉽게 얘기를 하면 김용현, 김건희를 등에 업고 본인 자리를 위해서 앞에 사람을 이제 마치 영전 형식으로 다른 데로 이제 빼면서까지 자기가 경호처 차장으로 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현재 기준으로 김건희, 김용현 굉장히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 이제 하나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외적으로 보면 술을 그렇게 잘 먹을 것처럼 이렇게 외모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술을 마실 때 일종의 이제 술 친구로, 술 파트너로 같이 대작을 하면서 더 가까워져서 위세가 더 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 사람도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금 이제 얼굴이 뭐 이렇게 등장을 했고 또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한 걸 봤는데, 자,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간부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는데 인신체포를 자신들이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상 불가 영역이죠. 불가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인신체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가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죽는 게 뻔한데 네네.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고 그리고 아주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막아서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채기수로 올라와서 간부가 된 분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자기 친정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보호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공채기수 후배들을 어떻게 챙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공채기수로 해서 계속 차곡차곡 올라온 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호관도 제가 통화를 몇 번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지시가 부당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적 특징은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아주 맹목적이거나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상명하복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어떤 조직의 문화 특징, 이 부분, 특히 이제 아까 가족부의 이제 김신 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께서. 네. 그 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족들 근접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실탄을 장전하고 있고 근접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요번 방어 때문에 실탄을 장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그 충성을 요구하고 이런 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들이 김건희, 김용현한테 총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들 친정, 자기들이 현재 속해 있는, 자기들이 또 걸어온 길, 그 부하들한테 어떤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언론 보도상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광적으로 진두지휘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들도 쓸 정도로 네. 진두지휘한다. 정말 납득할 수 없죠. 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 요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네. 실제로 진봉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김건희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자신들의 출세 가도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급부상하게 된 게 청와대, 지금 과거에 이제 기존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가까이서 근접 보필을 하면서 이제 급부상한 사람들이란 네. 말이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제 급부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알려져 있듯이 그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역술인이라든지 주술 영역이 광범위하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돼진다부터 별별 입에 못 담을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강행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해요. 군에 대한 파워도 네. 커졌다고 하고 경에 대한 건, 경찰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보면 이들이 단순히 그냥 겉으로 어떤 김용현, 김건희 그 등에 업은 거 플러스 알파 영역도 본인들이 일종의 이제 믿든 안 믿든 활용한 영역이니까 굉장히 그런 속에 지배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에서 긴급 체포에 나설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차벽을 채워넣고 네네. 저항을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편제 정원 486명, 예. 500여 명을 총동원하기로 했잖아요. 예, 실제로. 예. 왜냐하면 이제 군이나 경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순수 경호처 직원밖에 없는 거죠. 아마 비율로 보면
정무직의 간부가 5%나 될까 말까 하겠죠. 숫자로 보면. 그러면 대다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늘공인데 공채 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 간 늘공들일 텐데 그거랑 별개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러서면 자기들은 이제 남는 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박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이들은 강력하게 지시를 내릴 텐데 네. 요 며칠 상간에 이제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잖아요. 실제 제가 경호관하고 전화를 할 때 그 경호관의 친척 아저씨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우선 네 몸부터 생각해라. 부당한 지시에 절대로 따르지 마라라는 걸 당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부모들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친척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해서 막상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실무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주저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들이 더 이제 강압적으로 밀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번에 경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체포로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을 거론했는데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그리고 김신 부장 이 세 네,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직업 공무원으로 지금 경호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네.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뭐 거죠. 제가 통화해보고 또 제가 예. 파악해보고 기존에 인연 맺었던 멤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직원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자,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거나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로 이런 위법 부당한 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호처는 저렇게 하는데 경찰 병력과 지금 군 병력은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완전히 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지금 이제 재차 어떤 명령을 따랐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외곽 경비 이런 건 안 할 수는 예, 예. 없으니까 그럼 하고 그거는 있는 하고 것이고. 있겠지만 예,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부당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따르질 않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